안녕하십니까, 공간기록 김선웅 건축가입니다. 오늘은 화순에 진행했던 단층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잘 정리된 택지 위에 앉혀진 프로젝트였는데요, 낮은 언덕에 있는 택지이다 보니까 당연히 계단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고, 사이트까지 가기까지는 나지막한 오르막길을 거쳐서 삼거리에 면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남향으로 뷰가 좋은 땅이었었고, 또 남향으로 내리막길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땅 위에 올라가서 봤을 때 내리막 도로가 이제 멀리 펼쳐져 있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단차이가 있는 택지의 경우에는 아래층에 이제 주차 공간을 만들고 위층에 집을 만들어서 지하층과 지상층을 혼합 형태로 가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택지가 평평하게 조성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굳이 다시 파서 지하층을 묻는 게 아니라 이제 지상으로 이제 주차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집을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땅이 약간 비정형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모난 집을 앉혔을 때 남는 공간이 조금씩 생겼었는데, 이 남는 마당들을 그냥 한 마당으로 두는 게 아니라 진입을 위한 주차 마당이라든지 이 집 안에서 나오는 이 앞마당이라든지 그리고 서비스가 필요한 뒷마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필요한 공간들을 좀 배치를 하면서 집 내부 공간만 구성을 한 게 아니라 내부 공간에 맞춰서 이런 짜투리 외부 공간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오른쪽이 가장 공공적인 퍼블릭한 영역이었었고요,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프라이빗한 영역이었습니다. 공간들을 배치를 할 때 좀 남향으로 배치를 할 공간들을 어떤 걸 둘 것인지 먼저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도로 쪽에 배치할 공간들과 땅 안쪽으로 배치할 공간들을 이렇게 두 가지 축을 나누어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안방과 작은 방 하나, 그리고 거실과 다이닝 공간은 뷰가 좋은 남향으로 배치를 했고요, 나머지 이제 현관이라든지 다용도실이나 화장실 같은 서비스 영역들은 북쪽으로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방뿐만 아니라 방들은 제일 도로과 떨어진 안쪽으로 배치를 해서 프라이빗한 영역을 좀 확보를 해 주었고요, 그리고 거실이 이제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거실을 중심으로 공간들을 퍼져나가게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화순 프로젝트의 외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정하고 정돈된 느낌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삼거리에서 만나는 땅이고 또 땅의 형태가 약간 비정형이다 보니까 좀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이 들어가야 들어갈 때 첫인상도 좀 정돈되어 보일 것 같았고, 이런 비정형 땅과 만났을 때 정돈된 이미지가 주는 이런 정리된 느낌을 주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지붕의 형태를 잡을 때에도 이런 H자의 형상을 잡아서 이제 앞쪽에서 삼각 박공이 두 개가 보이고 가운데 텐마루는 이제 일자 처마가 보일 수 있도록 좀 단정한 선으로 정리를 하고자 이렇게 디자인을 잡아봤습니다. 북쪽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거실을 먼저 마주하게 됩니다. 이 구심점 역할하는 거실에 있는 큰 창을 통해서 마당이 바라보이게 되고, 또 이 마당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뷰가 이제 펼쳐져 있는 형태로 점점 공간이 레이어드 되어 있는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거실과 주방 영역이 이렇게 한 공간에 있지만 벽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공간이 완전히 나누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거실 영역에서 이제 별도의 통로를 통하면 다이닝 영역과 주방 영역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환동선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요, 현관에서 순환동선을 통해서 다용도실로 연결이 되고요, 이 다용도실에서 주방으로 연결되고 주방은 다시 다이닝룸을 통해서 거실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순환동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을 많이 봐오시더라도 현관을 통해서 거실 통해서 다이닝 통해서 주방을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이닝 공간에 들어와서 이제 식품이나 자재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이런 편리한 동선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 프라이빗한 영역으로 오면은 또 별도의 방 하나와 그리고 안방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안방 영역은 이제 남쪽으로 배치를 하면서 약간 복도 지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안방 영역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과 화장실이 별도로 또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드레스룸의 복도와 또 안방으로 들어가는 복도를 활용해서 별도의 또 하나의 순환동선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이제 돌아왔을 때는 이제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드레스룸을 통해서 옷을 갈아입고 이제 들어와서 안방의 욕실을 이용해서 씻고 이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동선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상 이제 주말에 집에서 쉬시다가 안방에 들어올 때는 복도를 통해서 이제 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용도와 때에 맞게 건축주님께서 이 길들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순환 동선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거실을 통해서 바라보는 풍경이 어떻게 보면 이 집의 첫인상이기 때문에 이 거실의 창을 가장 중요한 디자인 포인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을 바라보면서 올라갈 때도 두 개의 박공지붕 사이에 있는 이 창이 하나의 포인트 구심점이 되었고요. 들어왔을 때에도 현관에서 거실을 통해서 바라보이는 이 창이 이 집의 첫인상이기 때문에 거실의 창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창을 단순하게 그냥 빛만 받아들이는 채광창이 아니라 조망창, 채광창, 그리고 환기창의 역할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베란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연바람을 맞을 수 있는 텐마루를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이 텐마루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름철에는 뜨거운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지만 겨울에는 더 깊숙하게 채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텐마루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텐마루는 거실과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주방의 다이닝 공간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닝 공간에서 나와서도 또는 거실에서도 바라보이는 이 텐마루는 옛날 한옥에 있는 천마의 디자인 모티브를 받아서 지붕과 마루가 있는 반야외 공간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